2년 만에 뉴스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아나운서 정세진입니다. 리셋 KBS 뉴스 6회 시작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들이 줄줄이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 뉴스를 비롯한 공중파 뉴스에서는 적극적인 검증 보도가 미흡했는데요. 저희 리셋 KBS 뉴스팀이 의혹을 짚어봤습니다. 리셋 뉴스팀의 취재 결과 정우택 당선인의 논문을 심사한 미국 하와이대와 염동열 당선인이 학위를 받은 국민대가 각각 표절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통과된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논문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새누리당 정우택 당선인. 지난달 선거운동 기간 제기됐던 표절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리셋 KBS 뉴스팀의 취재 결과 정 당선인에게 학위를 준 하와이 대학이 표절 의혹 문제를 대학 윤리위원회로 넘겨 예비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t goes to the research committee and they make a determination whether or not dissertation was plagiarized from extensively from a recent work. Then I think on rare occasion we have revoked the degree. 정 당선인이 지난 1992년 제출한 문제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한국과 타이완 경제의 비효율성을 다룬 내용인데 논문의 상당 부분이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의 로저 프란츠 교수의 책과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 당선인의 논문 19쪽의 한 단락, 프란츠 교수의 책 73쪽과 문장 전체가 똑같습니다. 논문 27쪽의 또 다른 단락, 역시 책 109쪽의 단락과 일치합니다. 각 줄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따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 당선인의 박사 논문이 프란츠 교수를 비롯한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과 일치하는 부분은 3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란츠 교수 역시 이메일을 통해 명백한 표절이라고 생각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는 정 당선인의 의혹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검증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택 당선인은 이번 논란에 대해 참고 문헌 목록에 관련 논문들을 적어 놓았다며 표절 의혹을 받은 대목은 논문의 중심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인들의 표절 의혹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누리당 염동열 당선인도 다른 사람의 글을, 그것도 학부생의 리포트를 무단으로 옮겨 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염동열 당선인이 국민대에 제출한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염 당선인이 논문에 서론을 쓰면서 이미 지난 2002년 학술지에 실린 다른 교수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염 당선인은 특히 인터넷에서 구입한 대학생의 리포트까지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학생이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지시라는 단어가 지사로 잘못 쓰였고 띄어쓰기도 틀렸습니다. 염 당선인의 논문에서도 지사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타나고 틀린 띄어쓰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트도 보신 건 맞죠? 그것도 그 인터넷에 하는 거를 철원받고 다운받으신 건 맞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글을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네. 한 것이니까 그건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연구자로서의 윤리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생 레포트를 베껴가지고 논문으로 넣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한 일이고 그것도 박사 논문인데,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박사학위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몹시 기분이 안 좋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염 당선인은 학부생 리포트가 다룬 원 저작의 내용을 참고한 것일 뿐이라며 원전은 참고 문헌에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설계할 때 이거는 설문지를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독창적으로 좀 보는 거죠. 각주를 잘 달고 좀 세심하게 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내가 각주를 세심하게 좀 일부에서 세심하게 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민대는 염 당선인의 논문이 표절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여튼 그 사실 확인 여부와 그런 내용들을 좀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대성 씨 거는 이미 끝난 아니고요. 예. 염동열 씨 거는 지금 본부 측에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하여튼 인지는 다 하고 있고요. 문대성, 정세균, 신경림 당선인부터 정우택, 염동열 당선인까지 19대 국회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잇따르는 논문 표절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리셋 KBS 뉴스 조성훈입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됐었죠. 제주도민을 중심으로 전 국민이 국제전화투표에 적극 참여해서 얻은 결과였습니다. 한 통에 180원을 받은 이 전화. 그런데 사실상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 전화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소식은 대서특필하던 주요 언론들이 이런 소식은 잘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 뉴스에서 취재했습니다. 유원준 기자입니다. 001-1588-7715 지난해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게 하기 위해 KT가 만든 국제전화 단축번호입니다. 하지만 이 전화번호가 001이라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달고 있을 뿐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KBS 추정 60분의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국제전화는 발신국가와 착신국가의 교환기가 서로 연결돼야 하지만 이번 투표전화의 경우 한국 국제교환기를 거친 뒤 다시 국내 지능망 교환기로 통화가 되는 방식이어서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 전화의 경우에 어디서 전화를 걸려나갔어든 결국 대전에 있는 국제지능망 교환기에서 호호 처리를 종료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혀 국제전화일 수가 없는 거죠. 자동차를 만들어서 부산 수출항에서 선적해갖고 목포항이나 이런 데서 다시 하역해갖고 수입해온 차다. 이렇게 주장하는 케이스에 해당하겠죠. 현재 국내 전화요금은 3분에 39원. 그러나 7대 자연경관 투표는 전화 180원, 문자 150원의 국제요금이 부과됐습니다. 공무원을 대거동원해 1억 통이 넘는 전화를 건 제주도청은 211억 원이라는 국제전화요금 폭탄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투표에 참여했지만 KT 측은 그 숫자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자연경관 7대 경관에 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 자부심을 갖는지 몰라. KT 측은 논란이 일자 이 전화가 새로 개발한 국제투표 서비스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KT로 옮긴 김은혜 전무가 전 임직원에게 보냈다는 메일 내용입니다. 7대 자연경관 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제투표 서비스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일본에 있는 전용 서버로 보냈다며 일본에 있다는 건물과 교환기 사진까지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T가 전용 서버를 만들었다는 지난해 4월 이후 투표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수소문해 통화 내역서를 떼봤습니다. 전화 착신지가 서버를 둔 일본이 아닌 영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문자로 투표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만 속은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정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작은 이렇게 전화를 한 건데 정말 그 돈이 다 어디 갔고 왜 누가 이런 일을 이렇게 벌렸는지 너무나 화가 나고 정말 의심스럽죠. 네. KT 세노조는 국제투표 서비스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약관 승인을 얻지 않은 통신 서비스로 KT가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서비스는 그 국제전화 투표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 약관 승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관련 내용이 수동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향후 검찰 조사를 통해서 그 진위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국무총리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대통령 부부도 홍보에 나서면서 전 국가적 캠페인처럼 열기를 띄었던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투표. 사업을 주관한 뉴세븐 원더스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전 국민이 참여한 전화투표에 요금 폭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홍보와 선정 과정에서 누구보다 열을 올렸던 KBS를 포함한 주요 언론들이 선정 이후 불거지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회피와 축소 보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리셋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KBS엔 시청자위원회가 있습니다. 방송법이 규정하는 것으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있죠. 방송 편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 시청자위원 가운데 과거 입시 부정의 당사자였던 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한서대학교 A 교수가 KBS 시청자위원회 청소년부문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청소년부문 시청자위원은 KBS에서 방송되는 청소년과 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을 모니터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송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셋 KBS 뉴스팀의 취재 결과 A 교수는 90년대 초반 교육계를 뒤흔든 대형 입시 비리의 당사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답 유출 사건은 돈에 눈이 먼 한 입시관리 장학사와 또 딸들을 무리하게 의사로 만들려는 욕심에 눈이 먼 학부모의 학작품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1993년 A 교수의 어머니가 현직 장학사에게 3억여 원을 주고 대학 입시 학력고사 정답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답을 사전에 외운 A 교수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A 교수는 고등학교 전체 평균 성적이 자연계열 106명 가운데 104등. 그런데 학력고사에서는 340점 만점에 314점을 받아 충남대 전체 수석으로 의예과에 입학했다고 당시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A 교수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 충남대 의대 입학이 취소됐고 그 뒤 미국에서 공부해 아버지가 총장으로 있는 한서대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A 교수는 이에 대해 입시 부정 전력은 사실이지만 KBS 시청자위원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서 공부하고 대학 자격증이나 자격증 다 따가지고 오고 제가 어떤 자격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안 된다는지 그건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데. A 교수를 시청자위원으로 선정한 당사자는 기란영 부사장 등 KBS 경영진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입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이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나요? 회의 내부에서 이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회의 중에 오갔던 얘기를 내보내야 될 거냐 말 거냐는 그것도 제가 내 나름대로 위에다가 고려해서 결정을 받아야죠. KBS 시청자위원회를 관리하는 KBS 시청자 서비스부 관계자는 A 교수를 인터넷 검색으로 사전 검증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리셋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KBS사 측이 파업 중인 KBS 새노조 집행부의 최경영 기자를 해고했습니다. 최경영 기자 해고는 단순히 직원 한 명의 해고 이상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KBS 저널리즘의 해고입니다. 이주영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거대 은행을 집어삼키는 꿈을 꿨던 텍사스의 외로운 별. 권력과 자본의 유착 비판에서 왜 내로라 하는 종합병원들을 놔두고 굳이 중소병원에서 병역 비리의 실체 고발. 대선 주자들의 인사 검증에 이르기까지. KBS 탐사보도팀은 권력 감시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KBS 저널리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10년간 임대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해온 사실이 K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탐사보도팀의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차인이 이상경 재판관에게 보낸 통고서에는 이상경 재판관은 최경영 기자는 탐사보도팀 재직 당시 이처럼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권력의 각종 부정과 비리를 파헤쳐왔습니다. 탐사보도팀의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탐사보도팀 최경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KBS가 단독 보도한 남주홍 탐사보도팀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첫 내각 인사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 장관 내정자를 잇따라 낙마시켰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에 관해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실태도 고발하면서 권력 비판에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현주 전 KBS 사장을 불법 해임한 뒤 곧바로 탐사보도팀 해체에 착수했습니다. 2008년 9월 부당 인사에서 탐사보도팀 최경영 기자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스포츠 중계 제작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2009년 취임한 MB특보 출신 김인규 사장은 탐사보도팀 자체를 없애고 권력 비판 보도를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박재환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논문 이중 게재 의혹은 메인뉴스에서 누락됐습니다. 추정 60분 4대강 편도 방송될 수 없었습니다.
공영방송 퇴행의 4년, KBS 새노조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파업에 나섰습니다. 언론인의 윤리에 벗어나는 일을 했던 자들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서 그들에 대한 응징을 하고 인적 청산을 하고 리셋 KBS, 새로운 KBS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새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인 최경영 기자는 파업 46일째인 지난 20일 해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사장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우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전두환 대통령의 전두환 오공 시절 이런 식의 이제 그 부합 정치 체제를 홍보하고 권력에 편승해서 출세를 가도를 이제 달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제 잘못된 그 칼날을 휘두르고 이런 부분은 정말 이제 저널리즘에 대한 모욕이자 참 기자 정신에 대한 그런 이제 능멸 행위가 아닌가. 최경영 기자에 대한 해고는 한 기자에 대한 이른바 살인행위가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몰락과 한국 언론의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리셋 KBS 뉴스 이주영입니다. 리셋 KBS 뉴스팀이 이달의 기자상과 방송 기자상을 동시에 석권했습니다. 파업 중인데도 기자들이 제 몫을 했다는 평가를 외부로부터 받은 셈인데 KBS사 측은 이들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셋 KBS 뉴스팀이 제43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연속보도로 취재 보도 부분에서 특종상을 받은 겁니다. 파업 중인 기자들이 자체 뉴스를 제작해 외부 기자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본방되지 않은 어떤 그 보도물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적이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규정의 작구에 얽매일 작품이 아니다.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3회 리셋 KBS 뉴스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보도된 뒤 모든 지상파 방송이 첫머리에 거의 모든 신문이 일면의 이를 대서 특필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리셋 뉴스팀의 보도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고 디지털 시대의 방송의 개념을 확대시킨 의미도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송 생태계가 변화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앞으로는 꼭 전파를 타야 되는 것만이 방송이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우리 이제 방송사의 또 하나의 그 점을 찍는 리셋 KBS 뉴스는 이와 별도로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한 이달의 기자상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KBS 사측은 리셋 뉴스팀의 수상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이번 보도가 KBS의 공식 출품작이 아니고 리셋 뉴스팀이 KBS 뉴스의 로고를 도용해 사측과 소송 중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주최 측에 수차례나 보냈습니다. 먼저 이제 전화로 먼저 출품사가 KBS가 아니다라고 회장님께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팩스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퀵으로 해서 그 공문을 보내왔죠. 또 KBS 사측은 리셋 뉴스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앵커를 맡아온 엄경철 기자와 제작을 담당한 김경래 기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방송에 참여했던 수십여 명의 다른 기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징계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새노조는 이런 사측의 징계 시도에 대해 전체 조합원들이 연대해 집단 책임으로 맞설 계획입니다. 오늘 저는 상을 받지만 회사에서는 지금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KBS의 현실이고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한테 주신 상은 당신들이 기자로 살아가면서 단순한 뉴스의 생산 유통자가 아니라 저널리스트로서 언론인으로서 본분을 잊지 말라고 주는 상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리셋 KBS 뉴스는 지상파 뉴스가 외면하고 있는 권력 비판과 정권의 불편한 사실들을 파업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파헤쳐왔고 오늘로 6회째입니다. 리셋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거침없는 쓴소리로 여당의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상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KBS 새노조가 파업을 하게 된 것은 애초에 사장 선임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이명박 정권의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이제 구성원들 간에 좀 납득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장 인사가 됐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권이 좀 실패했다고 봐요. 대선 캠프 했던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 비대위원은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는데요. 김인규 사장은 물러나고 비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사장으로서는 이 사태 수습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현 사장이 가장 당당하면 법대로 집행을 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한계가 왔다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좀 구성원들과 청와대와 여야가 좀 납득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사람을 좀 복수로 추천해서 좀 그 사람에 의해서 비상체제죠. 비상대책위 체제를 갖다가 하든가 해서 좀 일단 문제를 좀 그렇게 푸는 게 쉽지가 않은가. 그렇게 좀 막연히 생각이 됩니다. 이걸. 한편 언론노조가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방송사의 파업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물었지만 박 위원장은 아직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리셋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